분석을 하라. 이건 주장하는 원칙이 그거죠. 네, 맞아요. 정보를 수집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라? 차라리 재무 분석을 하라. 그게 100번 낫죠. 그죠? 뭐 열심히 그랬어요. 개미천이 멋지십니다. 예. 뭐 어차피 장기로 들어갈 건데 그죠? 팔기는 물 팔아. 그죠? 팔기는 물 팔아. 나는 성공연이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황을 잠깐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이건 뭐 하다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글씨도 하나 안 고치고 말이죠. 이쁘게 좀 고치려고 그랬었는데.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죠. 예. 오래간만에 일본이 도쿄전력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 바람에 한국전력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팔아먹었죠? 예. 템플턴 식구는 팔아먹었다는데, 저지간 32% 폭락했다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강력한 반등을 좀 나왔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또, 코스닥 지수는 개인만이 아직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알려드린 대로 코스닥이, 무슨 일을 벌리고 있냐 하면, 201이, 60선 올라타고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반등 시세를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아이언킨이 처음 보시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의 이제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저배당 문제가 해소되는 분기점이 올해 굉장히, 네, 사관나무님도 어서 오세요. 엄청나게 지금 배당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법률을 보니까 올해가 마지막 배당세를 면하는 마지막이에요. 내년에는 만약에 그게 지나고 나면 10%의 배당세를 물린다고 그래요. 이거 환류세제라고 그러는데요. 3년간에서 한 해 80% 이상을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 금액의 10%를 과세하는 제도. 이게 아마 법인들한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좀 배당이 짭짤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주가가 지금 코스닥은 이미 61선을 타고 한 번 바닥을 잡고 지난번에 이쪽 소렌토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서 급락했다가 이제 악선이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다시 저점 잡고 이제는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코스닥의 신용이 자그마치 지금 9천억 정도 늘었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종목을 사면서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바코 같은 경우 신용이 16%가 늘었어요. 우리는 좌지간 잘 들고 에브리치님도 어서 오세요. 수익은 많이 냈는데 이게 신용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좀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코스닥에 투자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매매 회전율이죠. 제가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무료 방송에서 보여준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투자자들이 1년에 한 번 매매하게 되면 100% 회전율이라고 그러죠. 평성행복투자님 15만님도 어서오세요. 그런데 그 매매 회전율을 코스닥은 총 거래소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연간 총 수익률이 매매 회전율이 어떻게 해요? 거의 539% 그 정도 되고요.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247% 2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죠? 1년에 매매가 한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종목을 매수해서 1억을 매수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 52주를 하게 되면 수수료로만 얼마 나가요? 4,8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단 조건이 뭐죠? 수익이 안 났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매를 자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러면 그 손절매를 자꾸 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역시 증권사겠죠. 그러면 그런 걸 안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손절매와 목표가를 정해주면 상당히 좋아하고요. 실제로 투자자들은 노골적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봅니다. 전문가님 목표가 얼마고 손절가 얼마입니까? 저 그런 거 없는데요. 고평가라면 자르고요. 저평가라면 더 사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하다. 브로다이먼드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 그 명지대 변영훈 교수가 연구에 따르면 지난번에 한번 하나증권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는. 근데 매매 여전히 가장 높은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을 5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그룹은 연간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5%, 5.06%를 기록한 반면에 매매 여전히 가장 낮은 그룹은 무려 29.93%의 총 수익률을 기록했대요. 물론 중간에 계층도 있지만 게다가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매 회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이 마이너스 15.36%, 반대로 매매 회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29.46%, 약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잦은 매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역시 한마디로 매매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번에도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 높은 종목들을 역시 했더니 역시 썬코아 아이고 그게 뭐 4000%? 이게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단타에서 어떻게 먹어보려고 그랬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뭘 한다? 역시 트레이더를 한다.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트레이더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은퇴한다고 큰소리 뻥 인터넷에다 글을 쓰면서 그만뒀는지 어땠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우연한 기회에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18억을 돈을 벌었다고 시장을 떠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본인이 고백한 거에 의하면 18억 돈을 벌었는데 9억이 반이 어떻게 해요? 수수료입니다. 세금과 수수료가 반이에요. 그럼 돈을 잃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땄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벌지 못하고 잃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수료 때문에 죽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트레이더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과 안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자기 계좌가 솔솔 줄어드는 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아니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내가 저 단타 매매를 해서 그랬더니 돈이 벌 계좌가 점점 쪼그라져 있어. 이게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원칙이 그거를 그랬잖아요. 원칙이 뭐예요? 자, 즐겁게 살자님, 성실한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여기까지 봤죠? 매매 회전율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하면 뭔 일을 안 벌리죠? 그죠? 뭔 일을 안 해요? 자주 매매를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자주 매매를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료원 했던 분은 개미치님, 제가 보유한 거 한 개도 안 팔았습니다. 그거 쉽나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죠?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투자에서 기본은 종목 선정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이 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뭘까? 대원칙이 뭐죠? 종목 선정의 대원칙이 뭐예요? 첫 번째, 돈 잘 버는 기업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재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수 있다는 의미로 성장하는 기업을 사라는 얘기잖아요. 전문가님, 가치주는 뭐 그렇게 성장하고 뭐 ROE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주도 성장 가치주를 사는 게 더 유리한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시장이 상승할 때는 가치주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시장이 어떻게 되죠? 시장이 약세 국면을 갈 때는 성장주가 더 힘을 씁니다. 물론 100%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시장이 100%의 원칙이 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 투자의 세상의 비법은 있다 없다. 비법이 없는 게 비법이다. 정말 비밀이 있다고 그런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돈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게 바로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는 싸게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싸게 사는 방법 안다고요? 네, 그건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제 유리방송에 와서 다 제 방에서 공부하는 사람 치고 싸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지만 싸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90%입니다. 재밌죠? 아니 싸게 사는 방법이 있나? 예. 여기 유리원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싸게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량 종목이라고 장대음봉이면 가서 전문가님 장대음봉 나왔습니다. 제가 가서 좀 살까요? 많이 깎아줬는데 좀 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니 템플 전문가님 그거 왜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그렇게 배우건 말건 제 방에 제 원칙이니까 저를 따라주시죠. 그 제가 못 사게 하니까 답답하죠. 그 사는 방법을 가르쳐 그때서야 수긍하고 그것도 오래오래 걸리더라는 겁니다. 금방 또 안 돼요. 시간 가르쳐줬는데 또 내일 가면 또 까먹고 또 물어봅니다. 전문가님 이 정도 깎아줬는데 어떡해요? 내가 좀 더 사보고 싶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건 뭐야. 가정이 아닌 철저히 그래서 종목 선택하고도 가정이 아닌 철저히 검증된 성장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주가는 철저하게 실적대로 움직이는 것이 주식시장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100%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주식시장에 100%의 원칙도 없고 100%의 규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이 공부하다가 전문가님 배울수록 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왜? 수학처럼 그죠? 딱딱 정해서 공식이 정해진다 그러면 거기다 대입하면 객관식처럼 답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왜?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또 돈 버는 기업이 어떤 건지 또 모르니까. 아무거나 뉴스나 보고 정보나 듣고 그냥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실적이 성장하는 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평균 회귀에 올리잖아요. 이런 이론은 다 알아요. 알면서 막상 적용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주식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요? 나보다 저 바보가 더 있으니까 더 바보한테 얼른 팔고 난 나오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돈 못 법니다. 그럼 어떻게 돈 버는 거예요? 네. 돈 버는 비밀은 딱 하나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목적이 뭐죠? 나라에서 주식 투자 시장을 만들어 놓는 건 뭐죠? 돈을 개인들이 투자하건 기관이 투자하든 투자해서 동업 조건을 해서 부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목적이 그건데 사람들은 동업하라고 그러면 투기하죠. 카지노는 뭐예요? 가서 제발 좀 즐기고 와라. 스트레스 좀 풀고. 그랬더니 카지노에 가서는 즐기라고 그랬더니 돈 벌 목적으로 가서 돈을 그냥 거기서 줄 서가지고 돈 벌라고 그래. 그러니까 역시 깨지고. 돈 벌라고 그랬더니 돈 벌지 않고 투기하니까 역시 깨지는 거죠. 원래 만든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죠?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그대로 행동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꾸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 카지노에 가서는 즐길 때 가서 돈 벌라고 덤비고 돈 벌 때 가서 즐기려고 덤비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죠. 맞나요?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그죠?
너무 쉬운 건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참, 이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근데 원칙대로 안 가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가면, 전년 대비, 그죠? 전년 대비 실적이 실제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네. 매매 대상 종목을 선정해도 절대 늦는 법이 없대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네. 누가 하는 거예요? 굳이 검증되지 않는 실적을 믿고 투자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성장하며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개 중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하필 적자 기업을 사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적자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죠? 투기해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돈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라. 돈 될 만한 기업? 저 기업은 자산이, 숨어있는 자산이 엄청 많대. 나는 저 기업을 한번 사봐야지. 아니, 이게 기업이 성장해서, 땅을 샀는데 오래전에 사가지고 몇십 년 전에 사가지고 땅값이 장난 아니야. 그러면 그 기업이 진짜 자산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기업은 또 투자 대상이 되나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장기 투자는 무조건 자산 가치만 많다고, 그런 자산 가치만 많다고 투자되는 건 자산 가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성장이 안 되는 자산 가치만 잔뜩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산은 많지만 영업이익 적자는 매년 반복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공부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숨어있는 자산을 재평가해서 돈 될 만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진짜 영업이익을 내서 돈도 잘 버는 기업이라면 이건 뭐예요? 금상첨화다. 맞나요? 그런 기업을 잡았다면 나는 대박 나는 거죠. 오래오래 나는 묻어줄 거야. 당신이 돈 벌 때 나도 동업했으니까 같이 벌면 안 되겠습니까? 기본 종목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펀더멘털의 큰 변화가 없는 한 어떻게 해요? 계속 매매 종목으로다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윌리엄은이도 뭐라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에 기록된 실적을 보고 투자해도, 그죠? 실적을 보고 투자해도 어떡하다?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안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자, 나는 주식을 매수할 때 실적은 최소한 확인해보고 투자한다 그러는 분 3번, 나는 그냥 추천주를 아무렇게나 막 산다 그런 사람은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그래도 우리 무료회원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역시 멋지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건, 성실한 부자님 아직 공부가 안 됐네요. 꿈꾸는 대로니 3.4예요. 그럼 뭐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그냥 어떤 때는 아무거나 사고 어떤 때는 실적 보고 그래요. 자, 실적을 보고 꾸준히 좋아지는지. 근데 기자들이 발표하는 실적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4,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뭉뚱그려서 실적을 발표해버리고. 그죠? 그죠? 예, 뭉뚱그려서 실적을 발표해버리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으면 4분기만 딱 발표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발표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속아 넘어가기 아주 쉽습니다. 수익수님 어서 오세요. 그죠? 성실한 부자님 공부를 해야 되겠네. 자, 우리는 그러면 그런 종목을 투자할 때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 투자하면 내 돈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실 종목은 들고 있다가
오래 들고 가면 어때요? 돈을 뺏어갈 수가 있지만 좋은 종목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 여행만 하면 다 돌려줍니다. 돈도 돌려줄 뿐이 아니라 돈이 일하게 해서 돈까지 거기다 보태서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죠? 4대 은행 적금하지 말고 적금 깨다가 4대 은행을 샀으면 돈을 벌었다. 아, 너무 쉬운데 어렵게 했죠.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음을 차단하고 기업 분석에 차라리 집중하라. 그게 뭔 말입니까? 소음 차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님?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나친 정보는 정보의 흐름을 따라잡으려고 잦은 매매를 반복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뭐 정보 나온 거 좋은 정보 없어? 우리도 가만히 있어봐. 친구야, 나 좀 좋은 정보 하나 좀 줘봐라. 이거 좀 한번 좀 돈 좀 벌어보게. 정보 좀 줘봐, 정보. 나 실제로 그런다. 그러는 분은 5번. 나 정보 봐도 그냥 뉴스 보고 그냥 흘려버린다. 6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6번은 고수의 영역이에요. 우와. 전문가님, 저는 TV가 없어요. TV를 아예 꺼놓습니다. 우리 유리원도 그런 분 있어요. 저도 TV가 없습니다. 거실에 그냥 덩그러니 TV 없습니다. 그냥 비어있고 오디오 하나만 있습니다. 줄 사람도 없어요, TV를. 꿈꾸는 데는 그럼 노인정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리든지요. 그죠? 노인정에 갖다 주면 적적한 노인들 그거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TV 보고 한 개 있으면 하나 더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유, 감사하다고 난리 나죠. 그죠? 그랬더니 우리 후배가 있다가 선배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그럼 아내한테 나 이제 완전히 잘립니다. 난리 난답니다. 그래? 야, TV 없으면 못 사냐? 난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아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 훌륭하다.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실제 있던 일이에요. 지금 뭐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과도한 매매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뭐죠? 투자 수익을 갉아먹기 마련이죠. 그래서 TV를, 뉴스를 볼 때 해석할 능력이 없다면 TV를 차라리 꺼버리는 게 투자자한테 이로운 거예요. 그래요? 시장에 돌아다닌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다면, 그걸 들어도 괜찮지만, 그 정보를 필터링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안 보느니만 못하다. 그 다음에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능력이 성공적인 투자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실시간 돌아다니는 루머, 찌라시, 비공식 발표하는 기업의 예상 실적, 주가 모멘텀 등이 소음입니다. 전문가님,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소식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경제 뉴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죠? 사회 뉴스가 어떤 힌트를 줄 때도 더욱 많습니다. 자, 소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대중과 반대로 가는 역발상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죠? 정보를 많이 한다고 투자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고 싶다면, 리차드 번스타인이 이번에 쓴 소음과 투자라는 책을 한번 읽으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책은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갑니다. 괜찮나요? 분명히 얘기해 드렸는데, 나는 안 읽었어. 그런 책 알지도 못해.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보면 투자에 도움되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근시안적 손실 회피 심리를 벗어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문가님? 근시안적 손실 회피. 그죠?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는 말 있죠? 주가가 어디로 갈지 알게 뭐예요. 귀신도 몰라요. 주가 움직임을 미리 알고 고점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죠? 저점 매수, 고점을 매도하면 내가 돈을 벌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매도를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실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상상 속에 일과 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착하게 화이팅님 어서오세요. 그러나요? 대부분의 이제 고점 매수를 하게 되면 조금 이제 투자를 해봤던 사람들이 뭘 하죠? 손절매 하면 되지, 손절매. 그죠? 아이고, 고점 매수해서 떨어질 때. 참, 근데 그게 될까요? 잘 돼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러면 우연히 샀는데,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샀는데,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0% 떨어지면 이제 손절을 딱 해야 될 텐데, 손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럼 떨어지더라도 나는 손절할 생각 안 하고 매수했으면 손절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손절 안 하면 되는데, 손절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손절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가면서 15% 빠졌습니다. 15%? 이거 어떡하지? 또 떨어졌네. 가면서 20% 빠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이고, 나 잘못했네. 야, 저걸 진작 자를걸. 그러면 이제 한 30% 빠지면 이제 항복을 해버립니다. 어떤 항복을 하죠? 내가 추가 매수를 하든지, 가만있어 봐. 이럴 때는 단가를 낮춰놓으면, 매수 단가를 낮춰놓으면 빨리 나 본전을 찾아줄 거야. 이렇게 매수합니다. 그런데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료원이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4번을 물타기를 해서요. 그래도 손실이 50%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갔습니다.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제가 비중을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찢어다가 나눠서 담아라. 그리고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시는데요. 실제 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평균 단가를 낮추면 돈을 빨리 벌까요? 최소한 평균 단가를 낮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업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행동을 합니다. 우만희 수님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매매 전략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의외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면 매수한 기업이 설마 망하겠어? 내가 샀는데 설마 망할 리가 있겠어? 그러면서 체념에 단 거로 이제 내가 장기 투자로 한번 돌아보지. 설마 지가 떨어지다 다시 올라오겠지. 망하겠어? 이렇게 체념 단계로 돌아가서 장기 투자한답시고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손실이 너무 커지면 이제 도저히 참지도 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왜요? 돈은 풀베팅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메릴린치에다가 자그마치 본전을 살라고 물타기를 해서 9년이 왔는데 이제 트럼프 정권에 와서 트럼프 정권이라는 말도 쓰기 싫어. 하도 트집이 좋아서 트시 정권에서 와서 뭐라 그래서 이제 본전이 왔대요. 본전. 트집을 잘 잡는 사람이 트시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한국의 고무 제품을 44%의 저기를 뭘 물리겠다? 또 트집 잡아. 트시는 원래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아마 트시가 된 건가? 자, 그 다음에 의외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점 매수라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길인데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정모님, 저렇게 떨어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떨어지?
진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건 물타기가 아니라 추가 매수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어라 1년이고 2년 3년이고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은행을 3년 만에 들고 왔는데 이제 본전이 났대요. 제 무료방송 와서 강의만 들었어도 벌써 달리 행동했을 거예요. 그래도 중소기업은행도 또 들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할 일이 생겨갖고 통화했더니 아니 그럼 중소기업은행 팔아다가 우리은행을 샀으면 본전하고도 지금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개미죠. 그렇게 쉬운 방법을 몰랐어?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죠. 3년 만에 본전 왔으니까 이제 뭐요? 에? 그러면 정말 그게 꾸준히 실적낸 좋은 기업이라면 그죠? 중요하고 부실한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버티는 경우에는 큰 소실은 하지만 좋은 종목이라면 어때요? 이제는 실적도 개선되고 뭔가가 펀더멘털이 좋아질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그렇죠? 펀더멘털이 벌어질 일이 작년에 9월 달에 미국의 FRB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템플턴이 뭐라 그래?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 좋은 일 벌어진다. 우리 4대 은행 샀더니 돈이 짭짤하게 벌렸잖아요. 그러면 얼른 팔아다가 중소기업은행 팔아다가 4대 은행, 우리 은행에도 더 샀으면 이 사람은 지금 수익을 깔고 웃을 거야. 근데 이제 본전이 왔다는 거예요. 3년 만에. 이제 팔아야 되나요? 내가 지금 팔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요? 그러니까 투자는 어떻게 해요? 현금을 일부 보유하라 그랬잖아요. 현금도 우량한 종목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현금을 다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쉬워서 이럴 때 깎아줄 때는 가만 있어봐 좀 조정했네.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때만 더 샀으면 내가 비중이 작아서 더 샀으면 돈이 더 커졌을 텐데. 4대 은행을 그냥 줄 때 그냥 지금 많이 사지 말이야. 그리고선 우량한 종목인 현금이 풀베팅해서 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20%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라. 절호의 찬스가 끊임없이 온다. 그럼 수익 낸 거 잘랐으면 이제 끝났을 때 또 새로운 기회가 또 올 테니까 함부로 쓰지 말고 갖고 있어라. 좋은 일 또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러네. 그런데 그게 참기가 계좌에 돈이 있으면 참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요? 딱딱 긁어서라도 한 푼도 안 남기고 사고 싶은 게 본능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전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떠보겠습니다. 본전이 왔을 때요. 네. 5번째. 재밌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익을 서둘러 제한하는 처분 효과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익을 서둘러 제한하는 처분 효과에 빠지지 말라고요? 네. 요즘에 제가 그 게스트님들한테 로그인 안 해도 막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그런지 게스트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래 참고 버티면 언젠가 주가가 반등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단 조건이 뭐죠? 부실 종목이 아니어야 된다. 실제 있던 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줘도 괜찮은가? 우리 유료원이 손실이 37%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샀길래 이렇게 됐어요? 고점에서 샀나봐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또다시 또 돌파해서 눌러주고 그러니까 추가 매수. 또 사시죠? 추가 매수. 어때요? 그랬더니 이제 수익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어떡할래요? 꾸준히 들고 가야죠. 안 팔아요? 안 팔죠. 안 팔아? 진짜 이게 뭐예요? 진정한 투자라는 거예요.
올해 그동안 그토록 긴 세월을 기다렸건만 거북이보다 느린 주가 반등을 지켜보는 게 애가 타죠. 아유 정말 애가 탑니다. 제가 아주 속상해서 아주 미치겠어요. 저 정도만 쳐다볼 때마다 했죠. 아주 속이 우라통 터져요. 그래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좋은 종목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참아내야죠. 참아내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그럼 사질 말든지요. 부실 종목이라면 안 샀으면 됐잖아요. 부실 종목 아닌 것 같은데 주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냥 자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껐지만 좋은 종목이라 안 자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뭐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바로 뭐죠? 주가가 원금이 회복돼서 원금 손실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아까 우리은행처럼 벗어나는 순간 무슨 생각을 갖죠? 아우 내가 3년 만에 본전 왔어. 진짜 감사하지. 야 요걸 빨리 그저 원 팔아가지고 요 순간이 오면 참지 못하고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 생각, 충동이 생기는 거죠. 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데. 그렇죠. 우리은행 하유 이걸 세상에 3년 만에 본전 왔다니까 여기서 팔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굴뚝 껐을까요. 아이고 우리은행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나오냐. 우리은행이 아이고 세상에 3년을 기다려서 이제 본전이 왔습니다. 이걸 팔고 싶어서 죽겠는데 템플턴 전문가는 못 팔게 하네. 저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처분 효과라는 겁니다. 얼른 그냥 본전 회복됐으니까 다시는 무슨 일이 생겨? 다시는 긴 세월을 참고 기다림에 대한 분노, 그거를 참지 못하거나 두 번 다시 본전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매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매물대라는 겁니다. 매물대의 저항과 지지가 나오는 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나 이제 본전 찾았어. 초보자수로 더 합니다. 우리 유료원 한 분 있었는데 전문가님 내 3년 만에 본전 하니까 얼른 잘랐죠 제가. 이거 다시 본전 못 찾을 것 같아. 아니 본전 찾으려고 주식했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유료방송 3개월을 공부하고 왔는데 본전이 들어오니까 전문가님 그거 빨리 팔아다가 다른 거 살까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종목이냐 하면 바로 코리아 서킷입니다. 지금 신고가 났죠? 템플턴 종목이 신고가 났어. 신고가. 세상에 우리가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잖아요. 또 떨어졌어요. 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뭐요? 본전했다고 자기가 피라미딩 여기서 했거든요. 우리 유료원은 아닙니다. 무료방송에서 제가 알려줘가지고 산 분이에요. 그래갖고 본전 왔으니까 전문가님 이제 본전하는데 팔까요? 뭘 팔아요? 그랬더니 주식을 뭐 본전하려고 주식했어요? 2년 동안? 그랬더니 그런가요? 본전이 몇 년 만에 1년, 2년 만에 본전이 온다면 그 다음에 기업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팔긴 뭘 팔아? 더 들고 가야지. 얘가 그러더니 쭉 떨어지면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 이번에 또 신고가를 하고서 더 가버렸네? 이거 뭐야? 수익 났잖아 이만큼이야. 어휴 나는 바보였었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본전에 팔고 사고 또 산다고. 사긴 뭘 사요 그죠? 내가 샀는데 올라가 봐요. 죽어도 못 삽니다. 왜요? 자기가 산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심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 겁니까? 다 해봤으니까 알죠. 사람은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 욕망이 그냥 들끓게 돼 있는 거예요. 3년 만에 본전해서 이제 아주 지겨워. 지겨워서 내가 팔아야 돼. 본전을 하고 주식했어요? 우리는 요즘에 너무 신나게 나가서 무서워요.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 괜찮은 건가? 여기서 샀는데 그냥 쭉 올라가고. 오늘 무슨 종목들이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자, 오늘 어떤 종목이 단체로 상승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아시나 한번 볼까? 한전? 그건 종목 혼자잖아요.
단체로 차차차 간 말고 차차차는 것은 전장업체 IT IT 맞아. 누구야? 황금선아무님. 이야, 황금선아님 공부를 많이 했었어. 그래서 뭐요? 템플턴의 방이 수익 숙수님 알고 있잖아. 뭔 종목이에요? 아모텍. 이게 신고가를 내고 하잖아요. 아모텍이 봐요. 멋져 부리죠. 맞죠. 저거 신고가를 가버려야 진짜. 그죠? 그럼 뭐 또 IT 종목들이 신고가를 갔잖아요. 자,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도 좋은 거지만 이게 기다리 못해서 처분 효과를 간다. 처분 효과 오리에 빠지지 말아야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부터 기업에 좋은 일이 생겨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다시는 본전이 오지 않을 거라고 힘들 거라고 서둘러 매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수익은 없다. 없다야. 그죠? 아무리 방송에서 이걸 저한테 진단, 진단? 우리 샀지. 그게 뭔 일이에요? 수익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아내잖아요. 그까지 2년을 못 참어. 뭐 10년도 참을 수 있는데, 좋은 종목이라면. 그죠? 이게 뭐예요? 장기 투자잖아요. 자, 우리는 삼양식품을 어떻게 써요? 지금 무료방송에서 그랬어요. 팔 거냐? 수익 챙길래? 우리 유래에 한 분 들어왔는데 여기서 잘라먹었대요. 더 이상 안 갈 거로 생각해서 잘라먹었더니 이놈이 떨어지더니 또 올라가더니 또 떨어지니 또 갔는데 템플턴 방에 와봤더니 세상에 여기서 다 샀어. 또 샀어. 뭐야 저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고. 아직 어렵네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샀습니까? 그래요? 여기서 뭐요? 사장님이 샀어. 여기서는 또 누가 샀어요? 전 회장님과 사장이 샀어. 이건 절호의 찬스다. 그러면 얘가 더 좋아질 일만 벌일 거 아니야. 우리 사자. 여기서 전문가님 제가요. 거시기 했습니다. 무료방송에서. 우리 했더니 한 분이 저분하고 거시기 했습니다. 그거 뭔 말이요? 거시기요.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거시기 뭔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료원도 추가 매수했냐? 추가. 쫙 신고가 내더니 또 떨어졌더니 또 강원을 또. 진짜. 그 수익이 얼마일까요? 몰라요. 한 140%는 안 나요? 네. 여기서부터 들고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팔았어요. 개미친이도 피라미드 가셨어요? 참. 팔기는 뭘 팔아? 안 팔았지. 우와, 주식머신님도? 우와, 저 난리 났네. 이거 완전히 유료원대 했던 분들은 다. 뭐요? 안 팔았지, 우리는. 그냥 124%, 130.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지요. 뭘 팔았어요? 한 푼도 우리 유료원들은 안 팔았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와가지고 잘라먹었는데 지게 떨어지더니 더 가버렸고 속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가지 말고 그냥 확 떨어지면 나도 팔았으니까 기분 좋을 텐데 말이야.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팔고 나서 떨어지면 괜히 기분 좋잖아요. 근데 더 가면 되게 속상하잖아. 후회되고.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참아서 또 팔았잖아.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객관적인 생각으로 매입하는, 내가 이걸 다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자, 이거 뭐예요? 스스로 객관적인 생각으로 매입하는 주식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방에 있던 식구들은 역시 과감하게 자신있게 샀네요. 앞으로 좋아질 생기다고 저걸 안 팔고 맞지 않게 떴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소문에 휩쓸리지 마라. 어떤 주식을 매입하려고 할 때 먼저 그 이유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맞아. 기업이 시가총액과 기업의 가치를 비교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해보고 어떻게요? 매수하면 되잖아요.
아유, 전문가님, 아유, 고평가인가요? 예. 주가 수준이 청산 가치보다 낮고, 그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저평가와 성장을 동시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난 볼 거 없어. 또 사지 뭐. 나 너무 조금 샀어. 더 사지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피라미딩이잖아요. 배짱도 있어야 돼요. 용기도 있어야 돼요. 두려움은 못해요. 역시 그런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큰 돈을 못 벌고 작은 돈을 버는 거고. 역시 위험 리스크에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과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거. 그것이 큰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남의 의견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자신이 파악한 사실과 추론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투자하는 것이고, 정보가 부족하다면 매매 판단을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는 거죠. 아, 나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봐, 대기업 사장이 산다? 그럼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사장과 전 회장이 주식을 사? 야, 그럼 뭐야? 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아, 전문가님, 근데 그런 건 어디서 보는 겁니까? 아, 뉴스 나오면 나오잖아요. 8월 달에는 사장이 사고, 이번 달에 2월 달에는, 2월 달에는 전 회장과 사장이, 한 분은 2만 몇천 주를 사고, 그죠? 사장님은 6천 몇 주를 사고, 지난번에 8월 달에도 올라가기도 전에 사고, 한번 있어봐. 사장과 회장이 사? 그럼 뭐야? 실적이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 나는 안 팔아야지. 이게 뭐요? 용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의원이 오늘 방송할 때, 전문가님 그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도 그거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세요. 주식 뉴스를 자꾸 뒤져보면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사지 않아 버스가 가면 어떻게 해요? 리무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으로 매수를 서두르다가 투자를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제가 근데 같이 유료한다라고 공부를 해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에이, 전문가님 아무 때나 사면 되잖아. 그렇죠. 아무 때나 사면 그건 사는 방법이 아니죠.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언제 사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것이 템플턴 해방에서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뭐 사는 방법이 달라? 네. 그냥 장대 음봉만 나오면 깎아줬으니까 살라고 덤벼요. 근데 템플턴의 방식은 그렇게 안 하죠. 자, 여기까지라고요. 오늘의 격언 또 하면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진짜 기초부터 잘 배우셔야 됩니다. 머리가 똑똑하거나 좋거나 똑똑하다고 주식사에 성공하는 건 아니죠. 왜? 지난번에 그 미국의 멘사협회 회원들의 그 수익률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3.몇 %? 시장 수익률의 반도 못 따라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나요? 천만에요. 그럼 의사가 머리가 나빠서 주식 돈을 기르나요? 아니거든요. 주식은 공부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음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의사 아니라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하면 원칙을 잘 지키려는 거예요. 원칙 뭐죠? 원칙이 뭐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거. 근데 나는 돈 버는 기업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사죠.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돈 들고 와서 주식만 사놓으면 팔고 사기만 하면 돈 버는 줄 알았대잖아요. 이게 초보자의 심정이에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로 원칙을 잘 지킨다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죠.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내가 정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단 한 번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동안 쌓아온 수익을 모두 날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맞나요? 워런 버핏조차도 투자란 똑똑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떻게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의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아주 평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잃는 것보다 자주 부실 종목 샀다가 손실을 보거나 그죠? 손절을 자주 해서 이득을 증권사에다 바치는 사람이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현금 20%는 언제 쓸 수 있느냐 하면 좋은 종목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추세 전환을 하면 그때 드디어 와, 살 기회가 오고 저의 찬스가 왔네. 그러면 난 사야지. 그러면서 추가 매수한 사람이 수익은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죠? 참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템플턴은 참기 쉽나요? 아, 전문가님, 저걸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살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그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끊임없이 훈련을 거치니까 드디어 서서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 유료원들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는 와가지고요. 아니 스마트폰을 쳐보지 않고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전문가님 제발 나는 100% 수익 나는 종목 좀 한번 가져봤으면 소원이 있겠어요. 그래요? 근데 없어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현재가를 쳐보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해서. 근데 어떻게 방에 갔는데 이제는 일주일을 종목을 치지 않았는데 현재가를 안 쳤는데 드디어 오늘 내가 현재가를 안 쳤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원익이었어요. 수익이 156%까지 났다가 안 팔았어요. 그냥 들고 있어요. 뭔 일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대? 이게 156% 여기요. 156%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아마 150% 다 됐을 거예요. 또 다시 팔았나요? 역시 꾸준히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진정한 정석 투자로 가는 거죠. 자, 그 공부를 하실 분은 이렇게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요? 상황과 실적이 나뉘게 간다면 부진할 때는 해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더 좋은 종목을 잘라다가 사는 것도 괜찮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원칙은 63 강의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종목이 저렇게